네, 여러분 저 마지막 시간 154페이지. 자, 지금 국자법 보고 있습니다. 경찰법, 국자법. 자, 이제 시도청장에 대해서 자, 1항 154페이지 시도청장 28조 1항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고요.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보합니다.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이 3개 계급으로 할당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경찰서장도 그래. 경찰서장 어디 갔지? 저 맨 아래 보시면 경찰서장도 3개 계급으로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그래서 우리 그 지휘관들 경찰청장 말고 경찰청장은 그냥 치안총감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관청인 시도청장, 경찰서장 3개 계급 가운데서 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 시도청장이 왜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이야? 이 치안정감은 저 큰데 서울 같은데 경무관은 세종 때문에 세종이 그 안에 경찰서 세종 안에 경찰서가 하나 있나? 하나 있네. 맞아. 세종경찰서 하나 있거든요. 세종경찰청에서 세종경찰청에서 경찰서 하나를 관할해요. 그래서 경무관이 세종경찰청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이렇게 3개로 시도청장은 3개 계급으로 경찰서장도 경무관, 총경, 경정 3개 계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은 통상 치안감이 하죠. 근데 세종청장은 경무관이고 그다음에 큰 거 여기 보시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남부 이게 치안정감, 태국무공관 3개가 합니다. 우리 치안정감이 또 어디 있어? 차장, 국수본부장, 대학장 이렇게 있습니다. 총 7개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남부 그다음에 차장, 국수본부장, 대학장 이렇게가 치안정감, 태국무공관 3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2항을 보시면 자, 시도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경위와 협의해서 그래서 경찰청장이 시도자경이랑 엄청 협의하고 뭐 엄청 의견 듣고 뭐 이렇게 막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시도자경위와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 제청으로 총리거자 대통령이 임용하고요. 3항에 시도청장은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시도지사는 이 지방 경찰 행정의 이 경찰권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냥 주변적으로 뭐 시도자경위 위원을 임명한다든가 이렇게 주변적으로는 했지만 그다음에 시도자경위 뭐 회의 안건을 부의하고 재의결 요구하고 뭐 이런 것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경찰 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아래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이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이렇게 2대별 해놓은 거예요. 지휘감독은 국가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사무가 있음으로써 지휘감독은 수사사무 제외한 국가경찰 사무는 청장의 지휘감독을, 수사사무는 국수본부장의 지휘감독을, 수사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사항에 시도자경위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시도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시도자경위가 시도청장을 지휘감독하잖아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도자경위 위원장이 시도청장 불러놓고 막 지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휘 감독하라는 거예요. 심의 의결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런 말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또 심의 의결을 통해서. 그래서 시도자경위 위원장이 잘났다고 막 도기명 우리 시도청장이나 경찰청장처럼 막 그렇게 방방 뜨면 미친 새끼죠. 오케이? 합의제 행정기관 또 심의 의결을 통해서. 자, 다만 시도자경위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의결을 곤란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도자경위원회 지휘감독권을 시도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또 뭐 대통령령으로 가면 또 뭐 제대로 된 규정도 없어. 이따 이제 또 나오는데 어쨌든 일정한 경우 시도청장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자, 29조 시도청 차장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왜냐? 시도청에는 차장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경찰청에는 딱 경찰청 하나니까 차장을 둔다죠. 경찰청에는 반드시 차장이 있죠. 그러나 시도청에는 어떤 시도청은 차장이 있고 어떤 시도청은 차장이 없이 그냥 직제에 차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충남청이나 이런 데는 부장만 3명이 있거든요. 경무관 부장만 3명이 있고 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차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행 규정을 해놔버리면 불능 규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차장을 둘 수 있다. 경찰청은 차장을 둔다. 시도청은 차장을 둘 수 있다. 아래 경찰서장을 보시면 자, 1항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3개 계급으로 보합니다. 시도청이랑 똑같죠. 시도청장도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3개 계급으로 보하고 경찰서장도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총경서장인데 큰 경찰서들 경무관 서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한 2-3개 경찰서 정도만 경정으로 했다가 또 막 총경으로 했다가 또 경정으로 했다가 막 그렇게 좀 하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3급서 중에서 2항에 경찰서장은 시도청장 지휘 감독을 받아서 관할 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 위에서 지휘하는 것은
수사사무 제외한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수사사무는 국수본부장이 지휘하고, 수사사무 제외한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경위가 지휘합니다. 대신 시도청 안에서는 시도청장은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 다 자기가 지휘 감독합니다. 시도청장은 경찰서장도 다 그 모든 사무를 자기가 지휘 감독합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서만 뭐가 다를지 밑에 쪽으로 가면 똑같아.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사무 다 그냥 지휘 감독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사망에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둬요. 그 설치 기준은 그 아래 행정안전부령을 정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법이에요? 국자법이지 않습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운영하는 법률이죠. 법률에서는 통상 대통령령으로 유임을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통상 부령으로 유임을 하죠. 근데 법률에서 좀 별거 아닌 사항, 좀 이 짜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부령으로 유임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이 두 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 부령. 경찰 복지에 관한 사항, 경찰 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유임하지 않고 부령에다 유임을 해놨어요. 또 복지, 지파 설치 기준, 경찰법에서, 이 국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유임을 하지 않고 부령에다가 유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령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법률에서는 통상 대통령령으로 유임을 한다니까요. 대통령령에서는 통상 부령으로 유임을 하고. 근데 법률에서 직접 그냥 부령으로 유임해 놓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근데 좀 많아. 물론 법률에서 주로 대통령령으로 유임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일부가 부령으로 유임을 해서, 근데 그 일부도 꽤 돼. 우리 책에도 꽤 있어.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이 두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숙지해 주십시오. 복지, 부령. 경찰 복지에 관한 사항, 지파 설치 기준, 법률에서 바로 그냥 대통령령을 건너뛰고 그냥 부령으로 유임을 해놨다. 그래서 지파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오케이? 법률에서 지금 법률 조항이니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유임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을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을 정한다. 이 표현이 바로 유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부령 생각하시고, 그 밑에 사항에 시도자경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해? 경찰서장 평가 결과니까 꼭 시도청장한테 통보할 것 같은데 경찰청장한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돼요.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어디에 반영해? 전보할 때. 왜? 이 총경 이상의 인사권은 원래 대통령이 가지죠. 오케이? 총경 이상의 인사권은 원래, 임용권은 원래 대통령이 가지는데, 다만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보, 휴직, 직위해제, 전보는 경찰청장이 임용사항입니다. 전보가 뭐야? 인사이동. 총경 인사이동. 경찰서장에 주로 총경으로 돼 있거든요. 경무관 몇 명에 대부분 다 총경, 경정 한두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장 인사이동을 전보를 서장 전보권자가 경찰청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통보해. 그러면 경찰청장이 인사이동 시킬 때 반영하는 거죠. 아씨, 저기 떨어졌어. 비희망지, 우수해, 희망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른쪽 제가 해양경찰법을 조금 넣어놨어요. 해양경찰법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해양경찰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맨 첫째 줄에 일단 정부조직법에서 우리 경찰청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우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여기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고요. 그 밑에 해양경찰법을 보면, 자, 해양경찰청장 우리랑 다른 것이 있어. 굉장히 특이해요. 자, 먼저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가 계급 올려놓으면 얘네들은 가만히 있다 그냥 얻어먹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당 올려놓으면 그냥 안 앉아서 그냥 바로 따먹어버려 그냥. 예, 하여튼 경찰청장 치안총감인데 여기도 그냥 치안총감. 자, 2항에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우리 국가경찰위원회가 여기 있는 해양경찰위원회,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여기도 동의죠. 국동 아까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하듯이 여기는 해양경찰위원회 동의죠. 추천이 아니라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해수장관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4항 임기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어요.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다 똑같습니다. 경찰청장, 해경청장, 국수본부장 2년 중임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자, 그 밑에 12조 이게 이제 골 때려. 12조 해경청장 임명 자격. 자,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자, 하나는 15년 이상 경찰 공무,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옛날에 계속 경찰 출신들이 다 해양경장 다 했었어요. 불과 한 3, 4년 전부터 지금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인가 하여튼 해경은 해경 출신만 할 수 있도록 해놔버린 겁니다. 해경은 해경 출신 15년 이상 해양경찰에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경이 못 갑니다. 이제 육경이 더 이상 못 가게끔 막아놔버렸어요. 옛날에 해경청장 다 우리 육경에서 거의 다 갔었어요. 거의 10명이면 9명 다 육경에서 갔었는데 이제 못 가면 이제 해경 출신이 가는 거. 그러니까 해경이 좋은 거지. 오케이? 옛날에 우리 육경한테 치이다가 이제 안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안감 이상입니다. 왜 그래? 해경은 치안 정감이 태국공항 3개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차장하고 그다음에 뭐 중부 해경청인가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치안 정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밖에 없는 데에서 해경청장을 고르려고 하면
좀 잘 못 고르겠죠. 적임자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안감부터 치안 정감 중에서 해양청장 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 오케이? 외부에서 뽑아도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뽑아도 된다니까. 외부에서 뽑을 때 해경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해경 출신이 하는 것이지만 해경 출신 현직도 되는 것이고 해경 출신 퇴직자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치안 총감으로 보한다. 이것만 딱 돼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 공무원 있는 사람만 경찰청장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외부 임용도 가능하게끔 해놓은 것이죠. 우리는 국수본부장이 외부 임용 가능하게끔 해놨죠. 여기는 해경청장도 해경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외부 임용, 그러니까 해경하다가 그만둔 사람 임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주 큰 차이고요. 자, 그 밑에 해양경찰서는 서장 총경으로 봅니다. 우리는 경찰서장, 경무관 총경, 경정 중에서 경찰서장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딱 그냥 총경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냥 총경으로 딱 그냥 못 박아놨어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경찰공무원법, 경직법, 해경에도 적용됩니다. 경찰공무원법, 경직법, 그냥 육경, 해경 같이 써요. 그 법을. 그래서 다만 조직법만 이거 지금 해양경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근간에 두는 법률이 조직법, 공무원법, 작용법 세 가지가 있는데 해경하고 공무원법하고 작용법은 함께 쓰고 조직법만 경찰법 따로, 해양경찰법 따로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자, 아래 공수처법을 보시면 이제 공수처법은 그냥 중요한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1호에 고위공직자, 이 고위공직자가 뭐예요? 이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죠. 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까지. 자, 그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사의 중앙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이 장관 차관이 정무직입니다. 자,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장차관만, 대신 권력기관, 여기 아하고 저 밑에 더는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정원은 3급 이상, 또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역시 3급 이상. 그래서 각종 권력기관은 3급 이상, 나머지 기관은 장관, 차관 이상, 장관, 차관, 권력기관은 3급 이상. 우리 경찰은 경무관 이상, 3급에 해당하는 것이 경무관이거든요. 3급에 해당하는 것이 경무관이기 때문에 경찰은 경무관 이상. 자, 2호에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말합니다. 대신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촌 이내 친족까지.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 고위 공직자는 가족, 배우자, 직계, 좀비속까지, 배우자, 직계, 좀비속까지. 대신 대통령은 사촌 이내 친족까지 여기 가족이라고 하고요. 자, 3호에 고위공직자 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것입니다. 재직 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재직하고 있건 퇴직하고 있건 상관은 없어. 그러나 그 범죄는 재직 중에 저질렀어야. 재직 중에 저지르고 재직하고 있다거나 또는 재직 중에 저지르고 퇴직했다거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저지르는 사람은 본인이건 가족이건 다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범한 범죄에 한정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이 짜잘한 것들 우리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여기까지가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이게 이제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행정청, 경찰행정관청인데 그 밑에 있는 짜잘한 것들. 자, 지구대 등을 보시면 자, 시도청장은 아래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서 지구대 파출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아무 표현 없이 승인하면 그냥 사전 승인입니다. 아무 수식어 없이 보고하면 사후 보고고 아무 수식어 없이 승인하면 사전 승인입니다. 자, 지구대 파출소 설치, 경찰청장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고 사항이에요. 지파 설치만 사전 승인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보고 사항이다. 이 지파가 경찰서 밑에 짜잘한 것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큰 거죠. 지파가. 지파 설치만 경찰청장 사전 승인 사항, 나머지는 다 보고 사항. 그리고 지파 설치권자가 누구요? 시도청장입니다. 이 짜잘한 것들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터 이 짜잘한 것들 전부 다 설치권자 시도청장입니다. 오케이? 설치권자는 전부 짜잘한 것들 설치권자는 전부 시도청장. 그 중에서 조금 큰 거 지파 설치에 있어서는 경찰청장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나머지 설치건 그다음에 지파 변경이건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나머지는 다 보고 사항입니다. 경찰청장 보고 사항. 자, 거기 아래 2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이제 직제 대통령령이고 여기 이제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 역시 시도청장은 아래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하여튼 지파가 됐건 출장소가 됐건 치안센터가 됐건 설치권자는 시도청장입니다. 자, 밑에 또 경찰청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자,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10조 시도청장이
지구대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아래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서로 다른 뭐 대통령령, 막 훈령, 예규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전체가 다 똑같아요. 지파 설치권자, 하여튼 짜잘한 것들 설치권자, 시도청장, 지파 설치 청장 승인상, 나머지는 다 보고상. 자, 2항에 지구대장은 경정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 경감 경유로 합니다. 지구대하고 파출소하고, 지구대가 조금 큰 거고 파출소가 좀 작은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우리 좀 계급이 막 인플레 돼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받아요. 그래도 옛날에 파출소 몇 개 묶어서 지구대 설치했었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게 파출소 몇 개 묶어서 지구대를 설치했다가 다시 막 이제 파출소로 환원되다가 그 환원 들 때 어떤 것은 지구대로 환원되고 어떤 것은 파출소로 환원되고 막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가 그냥 거의 유사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구대가 조금 큰 거, 파출소가 조금 작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각 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구대가 조금 크니까 지구대장은 경정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 경감 경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사망에 시도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는 출장소를 둘 수 있고, 자, 출장소를 둘 수 있는 것도 주어가 시도청장이죠. 지파, 출장소, 치안센터 다 설치권자가 시도청장이니까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파 설치만 승인상, 나머지는 다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하고요. 이 출장소는 저 지파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예컨대 출장소 여름 우리 해수욕장이 여름에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출장소 설치해서 잠깐 여름에만 그냥 딱 하고 그냥 문 닫고 이런 것을 출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느 섬에 지파 설치하긴 뭐 좀 너무 작은데 출장소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는 조금 작은 거기 때문에 경위 또는 경사. 5항에 시도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변경했을 때는 경찰청장에 보고됩니다. 지파 설치만 승인사항이고 나머지 지파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폐지, 변경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 보고사항입니다. 아래 치안센터 역시 시도청장이에요. 지파가 됐건 출장소가 됐건 치안센터가 됐건 전부 다 설치권자는 시도청장입니다. 아래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설치권자는 다 시도청장이야. 지파, 출장소, 치안센터 다 설치권자는 시도청장이고, 소속은 지파하고 출장소는 경찰서장 소속이고, 치안센터는 지역경찰 관서장, 즉 지구대장 파출소장 소속입니다. 설치는 시도청장이 다 하는 것인데, 소속은 치안센터가 아까 파출소 몇 개 있던 것을 묶어서 지구대 만들어 놓고 그 파출소가 있던 그 자리 치안센터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관할을 딱 지구대 파출소에서 딱 관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센터 소속은 지역경찰 관서장 소속, 대신 치안센터 설치는 하여튼 무조건 설치는 시도청장. 그리고 그 아래에 소속은 그렇고 승인하고 보고 중에서 지파 설치만 경찰청장 승인사항, 나머지는 다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파 폐지 변경도 보고사항, 나머지 뭐 설치 이런 것들도 경찰청장 보고사항입니다. 오른쪽 국자법 기타 사항을 보시면, 자, 치안 분야 과학기술진흥. 자, 1항이 경찰청장, 주어가 이제 경찰청장이고요. 둘째 줄에 전문 인력 양성 등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시책은 우리 뭐 경력경체 뽑는 것도 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고, 하여튼 시책은 시행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시책은 뭐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시행해야 강행 규정으로 둬도 되는 것이죠. 대신 2항의 경찰청장은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아니, 이걸 만약에 하야한다라고 해놓으면, 아니, 어느 기관 단체 찾아가지고 반드시 협약을 맺어야 되잖아. 이건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아까 시책은 뭐든지 그냥 아무거나 우리 경력경체 그냥 우주하는 것 자체도 여기 시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무 부담되지 않으니까 그냥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뭘 하려고 큰 틀에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대부분 다 하야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야한다 강행규정으로 딱 넣어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뭐 외국인 관련된 법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령 등에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딱 이 추상적으로 정할 때는 큰 틀에서 하야한다 딱 해놓는데,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하야한다라고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큰 부담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 이것도 역시 시책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가행적으로 해놨지만 이 시책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냥 인사하는 거 추가로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대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을 하야한다고 하면 꼭 해야 되거든. 그래서 2항에 기관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서 연구개발 사업, 이것은 실시하게 할 수 있고요. 자, 3항도 역시 경찰청장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걸 그냥 출연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반드시 돈 줘야 되잖아. 그냥 줄 수 있도록만 해놓은 겁니다. 그냥 아래 보칙을 보시면 34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 국가는 자치경찰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 35조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경위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시책을 시행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도 수립합니다. 자, 이때 수립할 때 시도자경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시도자경위는 그 의결을 할 때 경찰청장 의견을 데려야 됩니다. 얘들은 하여튼 시도자경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경찰청장 엄청 물고 들어줘요. 또 경찰청장이야.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대. 꼭 이 자리에 시도경찰청장을 넣어놓잖아요. 딱 맞아. 그죠? 우리 생각에 딱 맞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경찰청장입니다. 얘네들은 경찰청장하고 놀아. 경찰청장하고. 자, 2항에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시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자치경찰 사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아까 저 34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자치경찰 사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아니, 자치경찰제 시행됐는데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가 맡고 있던 것을 떠넘겼잖아. 그죠? 그래서 떠넘긴 쪽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떠넘겨 받은 곳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자치경찰 사무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떠넘긴 쪽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지. 시도지사는 떠넘김을 받았어. 지원 등을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 3항에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의결로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시도자경위원장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회, 시도에 소속돼 있는 거죠. 이 시도의회에서 지금 시도의 예산을 지금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자경위원장 출석시켜서 또 자료 제출, 출석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출석시킨다는 것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시도의회도 시도자경위 위원장 같은 시도의회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자치경찰 사무 관련한 대통령령, 이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경위 조직 운영 규정, 이제 대통령령인데요. 자치경찰 대통령령이죠. 자치경찰 대통령령. 자, 먼저 시도자경위 위원회 임명 방법 및 절차. 자, 둘째 줄에 시도지사는 끝에 시도자경위의 아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자, 시도지사는 시도자경위 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아래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2항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을 요청해야 됩니다. 중간에 사고가 날 때는 지체 없이 추천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케이? 임기 만료됐을 때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사고가 났을 때는 지체 없이 이 추천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래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를 보시면, 자,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7명, 시도자경위 위원 7명 중에서 2명을 추천하죠.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서 추의 국교도 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하고, 시도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국교도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시도지사가 1명씩 추천 지명합니다. 자, 둘째 줄에 추천위원회는 시도자경위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추천할 때마다 구성하는 것이죠. 5명으로. 자, 2항에 추천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호선 중국인 추, 위원장 호선하는 사항이 호선 중국인 추, 맨 끝에 추가 추천위원회. 오케이? 추천위원회가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호손 중국인 추,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여기 위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자, 1호에 중간에 각 시도별로 두는 시, 군, 구, 의회,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 각 시군구 의장 협의체죠. 각 시군구 의장 협의체에서 1명 추천하고요. 2호에 각 시도별로 두는 시군 구청장 지역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시군구 의장 협의체에서 1명, 시군구청장 협의체에서 1명, 오케이? 시군구 의회 협의회에서 1명,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협의체에서 1명. 자, 3호에 재직 중인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한 1명,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에 경찰청장이 1명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여기서는 이 3호에. 그리고 경찰청장이 추천할 때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현직 경찰관 추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에 경찰청장도 입김이 들어가는 것이죠. 1명을 추천합니다. 그 1명 추천이 재직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고요. 자, 4호에 시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1명. 희한한 게 좀 들어가 있고. 네, 5호에 시도본청 소속 기획담당실장, 시도기획실장, 시도의 기획실장. 이 사람은 확실히 시도지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에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 2호에 시군구청장 협의체, 3호에
경찰청장, 4호에 법원장, 5호에 시도기획실장 이렇게 5명이 시도자경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요원이 되는 겁니다. 그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죠. 시도지사가. 그래서 시도자경위위원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대신 시도지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의 국교도에서 추천 지명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근데 추천위원회 위원도 시도자경위 위원도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시도자경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도 시도자경위 위원이 따로 있고 시도자경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따로 있죠. 시도자경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임명 이것도 역시 지 맘대로가 아니라 5 부류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신 시도기획실장 거기 한 명 들어가는 것이죠. 자, 아래 8조 추천위원회 효율을 보시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3분의 1 이상 요청, 그 다음에 위원장. 자, 2항에 추천위원회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과 승인보 추출. 오케이? 제과 승인보 추출. 위원회 의결 정주수가 흔히 제과출관데 제과 그냥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바로 그냥 의결해버리는 거. 승인보 추출.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보상금심사위원회, 추출.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 공무구획 출장심사위원회. 그래서 제과 승인보 추출, 제과 승인보 추출. 자, 오른쪽에 5항으로 가시면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서 둘째 줄 끝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됩니다. 자, 6항에 추천위원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역시 노력 규정이죠. 왜 그래? 시도자경위 위원 자체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때도 그냥 노력만 하면 됩니다. 노력, 아래서도 노력, 그 다음에 위에서도 노력 그렇게 돼 있고요. 자, 7항에 추천위원회는 위원을 추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즉시 시도자경위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 추천위원회에서 누구한테 추천하는 것이죠? 시도지사한테 추천하는 것이죠. 추천은 시도지사한테 하지만 시도자경위한테도 통보하라는 겁니다. 자, 아래 시도자경위 회의를 보시면 13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자, 시도자경위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 개최합니다. 자, 위원회 소집 누가 해? 위원장이 합니다. 국경에도 마찬가지죠. 국경에도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습니까? 국경에는 위원장이 굉장히 허수아비죠. 허수아비지만 그래도 이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합니다. 대신 시도자경위는 위원장이 실질적인 대빵이죠. 시도자경위는. 왜냐? 위원장이 상임이니까. 위원 중에 한 명도 상임이지만 위원장도 상임이니까 시도자경위에서는 위원장이 진짜 실질적인 대빵이고 국경위에서는 위원장은 허수아비 대빵이고 상임위원이 진짜 실질적인 대빵이죠. 그러나 국경위에서도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합니다. 시도자경위에서는 진짜 위원장이 힘이 있으니까 어쨌든 회의 소집 위원장이 하고요. 그리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 개최합니다. 법률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대통령령에서는 월 1회 이상, 국경위는 월 2회죠. 국경위는 월 2회 정기회의 개최합니다. 시도자경위는 법률에서는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에서는 월 1회 이상, 그래서 시도자경위는 월 1회 이상, 국경위는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아래 기타사항을 보시면 자, 실무협의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아래 끝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 꼭 경찰청이 들어와. 그러죠. 시도청이 아니야. 시도청이 아니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아래 끝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18조 사무기구, 시도자경위원회에 아까 저 법률에 사무기구를 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무기구 두는 것이 엄청 중요한 사항이죠. 사무기구를 둔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사무기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 시도자경이 완전 바보 되죠. 바보. 그래서 사무기구를 둔다.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2항에 사무기구의 장은 시도자경위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오케이? 이 사무직원, 시도자경위 사무기구의 사무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누구요? 사무기구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시도청장이 막 혼자 그냥 지휘 감독하고 직원들 다 자기가 그냥 통할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자경위 위원장이 시도자경위를 대표할 뿐이지 지휘 감독을 뭘로 하라고 했어요? 의결로서 하도록 해놨고 심의 의결로서 지휘 감독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자경위 위원장은 뭐 자기가 경찰청장 된 것처럼 막 방방 뜨면 완전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기구의 직원들도 누가 지휘 감독해? 사무기구의 장이 지휘 감독합니다. 사무기구의 장이 시도자경위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시도자경위 위원장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는 소속 직원 지휘 감독한데 사무기구 장입니다. 즉 사무국장. 시도자경위 사무국장이 소속 직원 시도자경위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지휘 감독합니다. 자, 3항의 둘째 줄 끝에 자,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두도록 해놨거든요. 아까 법률에 사무기구를 둔다. 또 경찰공무원을 둔다. 사무기구 반드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자경위에
그 사무기구에 경찰 공무원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찰 공무원을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된대. 이 말이 뭔 말이요?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면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이 잠깐 몇 년 근무하다가 다시 가고 또 다른 국가경찰 공무원이 또 다시 오는 것이죠. 오케이? 한마디로 따로 뽑아서 사무기구를 두면 완전 그냥 우리 경찰하고 분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을 하면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 경찰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 몇 명 왔다가 다시 가면 또 다른 공무원이 왔다가 한마디로 경찰하고 계속 연결 선상에서 근무하도록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이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 공무원을 별도로 뽑아서 경찰 공무원 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 기존의 경찰하고 분리가 돼버리죠. 따로따로 놀아버리죠. 근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 사무기구 갔다가 다음에 또 빠져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가고 계속 이 국가 경찰하고 이 경찰하고 작용위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19조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권의 위임. 자, 시도자경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또 경찰청장이죠.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합니다. 아까 위임되도록 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전환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까 그 대통령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찰청장이랑 협의해서 시도자경의 의결로 거쳐서 정해야 한대요. 그래서 별도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죠. 그 별도로 정하는 사항 우리는 모르는 거죠. 시도자경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